아프리카 동부의 사바나 지대. 이곳에 드넓은 열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렝게티 대초원을 가득 메운 한 무리의 동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속과의 동물 누입니다. 누는 그 생김새가 독특해서 초원의 어릿광대로 통합니다. 머리는 버팔로의 뿔을 가진 소를 닮았습니다. 목 뒤에는 말의 갈기처럼 곱게 뻗은 긴 털이 나 있고 꼬리도 말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리는 아주 가늘어 가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누는 여러 동물들을 합성한 생김새입니다. 누는 무엇보다도 장거리 이동의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케냐의 마사이마라 지역. 이곳이 누의 주된 활동 무대입니다. 누는 광활한 이 일대 초원지대를 시계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질병, 가뭄, 천적을 피해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된 누의 이동은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동물 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누는 1년 동안 1,600km가 넘게 이동합니다. 누의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복병은 강입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마라강. 우기가 시작되는 케냐 쪽에서 흐르는 이 강은 7월에서 8월이 되면 수량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누는 불어난 마라강을 건너 케냐의 마사이마라 초원으로 가야만 합니다. 빠른 물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마라강의 터줏대감들입니다. 특히 악어는 누에게 있어 공포의 존재입니다. 망설이는 누떼. 잠시 후 선두의 용감한 녀석들이 과감히 몸을 던집니다. 이어 눈치 보던 녀석들이 일제히 강으로 달려듭니다. 대규모 도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누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점점 거세지는 물살로 누의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보지만 결국 무리에서 낙오하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악어. 단숨에 누를 집어삼킵니다. 곳곳에서 누의 희생이 계속됩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누떼는 좀 더 안전한 하류로 이동해봅니다. 무리를 이룬 누떼는 강한 물살을 피해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누에 이동은 계속됩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사체는 누에 이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누는 왜 이런 어려운 이동을 선택한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머물던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 지역은 8월이 되면 건기가 되어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케냐의 마사이마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마침 이동해온 마사이마라 지역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누 때는 유동도 하지 않고 단비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마사이마라 대초원은 생명의 활력으로 넘쳐납니다. 누는 이곳에서 약 2달 정도 머물며 번식을 위해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곳이 마냥 지상 낙원만은 아닙니다. 초원의 맹수들이 항상 누를 노리고 있습니다. 치타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누에게 접근합니다. 치타는 주로 단독 사냥을 하는데 사냥할 땐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뛰어난 단거리 선수입니다. 하지만 가젤의 다리를 가진 누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1차 사냥에 실패한 치타, 다시 먹잇감을 찾아봅니다. 이번엔 가장 어린 누를 겨냥해 추격해봅니다. 결국 누의 뜀밥질을 압도합니다. 누는 초원의 맹수들에게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특히 이 시기 마사이마라 초원에서 어린 새끼가 있는 사자 가족에게 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자가 먹고 남긴 누의 사체는 독수리 차지가 됩니다. 죽은 동물을 먹고 사는 독수리에게 누의 사체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독수리가 몰려든 것을 본 하이에나. 독수리를 내쫓고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초원의 청소부답게 하이에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누를 먹어치웁니다. 누는 자연이 던져준 시련을 이동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누의 이동은 종족 번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누가 지나간 자리는 또 다른 생명들의 생존으로 이어졌습니다.
파나마와 인접한 중앙아메리카의 또 다른 나라 코스타리카. 오스티요날은 코스타리카 서쪽에 있는 해변 마을입니다. 이곳의 해변은 태평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이 해변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다거북이 해변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숫자는 많아져 어느새 해변을 가득 메웁니다. 바다거북이 이 해변을 찾은 이유는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매년 12월까지 바다거북은 집단으로 이 해변을 찾아와 알을 낳습니다. 바다거북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번식 시기가 되면 서로 모여 짝짓기에 들어가는데 짝짓기는 수컷의 구애로 시작됩니다. 암컷은 여러 마리의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수컷들의 정액을 몸에 간직했다가 알을 낳을 때 사용합니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먼 길을 이동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지만 바다거북은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정확히 다시 찾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위치를 찾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바다거북이 지구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해변을 오르는 녀석들은 모두 암컷입니다. 물 밖에선 지구 중력으로 인해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컷은 최선을 다해 해변을 오릅니다. 어느새 해변은 알을 낳기 위해 자리 잡은 바다거북들로 만원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은 녀석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뒷발을 이용해 알을 낳을 구멍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둥지가 마련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알은 한 번에 2알에서 3알씩 낳습니다. 암컷은 보통 1시간에 걸쳐 모두 10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간 나온 알은 말랑말랑한 껍질에 쌓여 떨어지는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어 대부분이 잘 보존됩니다. 알을 모두 낳은 어미는 뒷발로 모래를 뿌려 알을 잘 덮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왔던 바다로 향합니다. 보통은 바다거북이 일시에 해변에 오르지만 뒤늦게 도착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지각한 녀석은 서둘러 산란터를 찾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산란터가 없는 상황. 이미 알을 낳아놓은 곳을 다시 파헤칩니다. 훼손된 알은 많은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곁에서 지켜본 이구아나도 포식 행렬에 동참합니다. 바다거북은 해변에 기대어 사는 많은 녀석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 해변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모래를 뚫고 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새끼 바다 거북입니다. 60여일 만에 알에서 깨어난 바다 거북은 모래 속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일시에 형제들과 모래를 밀치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새끼 거북. 하지만 어디로 향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밝게 빛나는 수평선. 자, 이제 바다로 돌진입니다. 몸의 수분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봤지만 결국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곳저곳에서 새들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천 마리의 새끼 거북 가운데 오직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끼 거북은 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집단의 힘을 빌려 무사히 바닷가에 도착한 새끼 거북. 새끼 거북은 이제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드넓은 태평양을 맴돌며 이 바다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